청와대가 전국 경색 해법을 위한 카드로 5당 대표 회동 직후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1대1 대화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원내 교섭단체 3당만 먼저 회동한 뒤에 1대1 회동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하면서 미묘한 신경전이 흐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두 분 모시고 꽉 막힌 전국을 풀 해법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긴 하지만 두 분을 모르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이 이렇게 어려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것도 같은데, 자, 최재성 의원님, 대통령 유럽 순방이 이제 9일이죠. 네. 그 전에 7일 날 5당 대표 만나고 황교안 대표하고 그 이후에 만나자 이렇게 청와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국회 정상화를 순방 전에 좀 매듭 짓고 가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일정을 감안해 볼 때 7일밖에 이제 시간이 없는 건데요. 형식을 놓고 지금 꽤 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것이 5당 회담 그 협치 구조를 해보자 이런 제안에 예. 황교안 대표가 1대1 회담을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앞에 하면 어떻고 뒤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풀고 가야 될 문제인데 답답한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앞에 하면 어떻고 뒤에 하면 어떻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당이나 청와대 쪽에서 조금 한국당의 입장을 수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선은 뭐 그렇습니다. 근데 예. 또 지금은 교섭단체만 하자는 거거든요. 예. 5당 회담이 아니고 5당 대표회담이 아니고 3당만 하자. 예. 교섭단체만 하자도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요. 그래서 과거를 좀 그래도 정치라는 게 이제 관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명박 대통령 때 4번 했습니다. 예. 1대1 회담은 딱 한 번이었고요. 1대1 회담이 3번이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4번 했는데 1대1 회담이 딱 한 번이었어요. 문재인 대표는 벌써 4번 했어요. 임기 반도 안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예. 그래서 1대1 회담을 이미 홍준표 대표하고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5당 대표 회담을 앞뒤로 하는 것쯤이야 뭐 그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예. 5당 대표 회담을 또 3당 대표 회담을 해버리니까 예. 참 이게 복잡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5당 대표냐 3당 대표냐 이게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게 중요할까 싶기도 한데 지금 청와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5당 대표의 만남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때부터 약속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5당 대표를 먼저 만나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누가 가장 절실할까요? 이 상황이. 누가 가장 절실할까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뉴스로 지난 4월 사상 뭐 수십 개월 만에 경상적자이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큰일 났죠. 이게 장기 경제 침체의 신호탄이라면 정말 우리 경제는 이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걷잡을 수 없게 빠져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도 국회 열어가지고 예. 이 문제 풀어야죠. 자, 여기서 가장 절실한 사람은 당연히 문 대통령입니다. 예. 문 대통령이 통 크게 하시면 됩니다. 뭐 아까 5당 회담이니 3당 회담이니 국민들 잘 모르시잖아요. 자, 야당이 이렇게 요구하면 대통령이 좋다. 해보자. 저는 이렇게 통 크게 했으면 좋겠고 통상 예. 막힌 전국을 뚫는 방식이 여야 영수회담이었거든요. 예. 예전에 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물론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뭐 여야가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우면 그 문제를 푸는 건 결국 여야 영수회담으로 푸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형식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요. 그 야당 황교안 대표 뭐 요구하시는 거 크게 차이가 안 난 다음에 예. 들어보신 다음에 일단 얘기를 예. 듣고 국회를 연 다음에 국회에서 논의할 거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해보자. 저는 네. 이런 방식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역으로 황교안 대표가 그냥 5당 대표 만난 뒤에 만나는 거를 좀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한국당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 강행에 반대하면서 비판하면서 지금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제안한 거는 패스트트랙의 틀, 즉 5당을 묶어서 한다니까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거는 뭐 아까 뉴스 보니까 예.
이 이해찬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결단하라고 하고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결단하라고 네. 하는데 계속 줄다리기 누군가- 중이에요. 누군가 결단해야 된다면 저는 가장 절실한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문 네. 대통령께서 형식에 대해서 결단해 주시면 내용은 같이 한번 절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5당 회동이냐 3당 회동이냐 지금 회담의 범위와 또 형식을 두고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 다른 당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당과의 협상 과정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심지어 제1야당을 배제하고 4당 대표 회동만 추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뒤에서 정말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불법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설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야당 대표와 1대1로 만나서 경제정책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동맥경화처럼 꽉 막힌 국회, 이런 국회의 모습을 자유한국당이 의도하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과도한 가이드라인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단독회담이라는 이기적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소수당에게 모멸감을 안기겠다는 가학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뭐라 하겠어요. 뭐 숫자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참. 1대1로 자리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여주겠다는 의도겠죠. 특히 이제 뭐 대권을 염두에 둔 황교안 대표에게 뭐 존재감을 각인시키겠다는 뜻도 있는 거고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숫자놀이하는 거다. 윤수아 정의당 원내대표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한국당과 청와대 사이 논의사항을 청와대가 흘렸다. 이게 4당 대표만 추진하고 싶은데 이렇게 여론에 흘려서 어떤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시각을 보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다 아시잖아요. 그 황교안 대표께서 1대1 회담을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꼬인 거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 시절에 단독 회담도 했었고요. 예. 홍준표 대표가 단독 회담 안 하면 5당 안 하겠다 그래서 4당만 2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5당도 했어요. 근데 황교안 대표는 단독 회담 플러스 3당 회담을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복잡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게 원인이 이제 김영태 총장께서 패스트 트랙을 했던 정당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바른미래당도 사실은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자꾸 전제되고 걸림돌이 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모래알 새는 정치하지 말고 1대1도 하고 5당도 하고 이러면 되죠. 근데 4당을 이 정부에서 먼저 정무수석이 4당 회담을 꼼수로 추진하겠다 이런 예. 거는 바라지 않는 거죠. 궁여지책이죠. 만약에 그것을 추진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안 한다고 5당을 안 한다고 하니까 4당이라도 하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원인하고 좀 다른 황교안 대표의 꼼수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날짜를 다른 날로 잡는 건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면 별도로 국회 정상화가 예. 저는 뭐 그것도 이후에 가능하죠. 네. 그래서 7일이라는 이제 시간적 한계 때문에 지금 이러고들 있는데요. 아예 그냥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그것을 논의로 하고 정당이 국회 정상화를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유럽 순방 전에 7일 이것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국회 정상화는 국회에 또 소속 정당들이 이렇게 해야 될 문제지 대통령과의 뭐 이 회담 형식을 놓고 그것을 전제 삼아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가 그만큼 무력하다 이것을 반증하는 예. 거니까 분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추경도 통과가 못 되고 있고 국회가 막혀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시간들이 흐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아까 소수정당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정의당과 평화당에서는 지금 소수정당의 모멸감을 안기겠다는 가학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그런 예. 말씀하시는 거 뭐 이해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당 입장에서도 지난번 패스트트랙 때 그 제1야당에 분명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법을 그렇게 그 여당과
이 소수 야당, 그 소수 야당은 당연히 패스트트랙의 주요 안건인 그 선거법이 소수 야당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연합을 한 거겠죠. 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네. 이 귀한 자리에서 참 이 숫자 3당 대표와 대통령, 5당 대표와 대통령 만난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예. 자, 이렇게 막혀서 서로 좀 안 되고 있는데 말싸움만 하고요. 정말 얼마 전에 우리 그 소설가 김은 선생께서 어수선하고 정말 소란스러워서 이 우리 사회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시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누군가 이제 풀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결자 해지할 사람.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번 통 크게 자, 우리 밖에 나간 야당 예. 자, 들어와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리고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저는 사실 진짜로 우리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하고 지금 만나서 해야 할 얘기는 저런 형식이나 말싸움이 아니고 자, 지금 화해의 오지 사태에 대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양자 결단해서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지금 정하라.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자, 이 군사회담에서도 예. 사드 배치 중국이 우리한테 분명하게 지금 밝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니 야당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물꼬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 크게 한번 좀 아니, 통 크게 풀어주시면 어떻게 어떻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평화당, 정의당도 있고 그동안의 5당 협치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 합의 공감을 하면서 진행해 온 건데 갑자기 3당을 얘기하고 근데 3당도 원내대표예요. 당대표가 아니고 네. 그러고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하고 1대1 회담 하자는 거거든요. 수정 제안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천상천하 교환 독점이냐. 다 뭐를 이렇게 토를 다는데 왜 또 3당도 원내대표 회담이냐 이거예요. 예. 자기는 결국은 여러 명 하는 데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는 다른 생각이 없으시다고 봅니다. 5당 만나고 1대1로도 만나고 이거 하겠다는데 원내대표 3당 만나라 이래 놓으니까 이게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어쨌든 지금 1대1로 만나자 이 얘기가 나온 게 국회 정상화 물꼬를 좀 터보자 이 차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그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 정상화 전제 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스트트랙 철회, 대통령 사과, 그리고 3당 원내대표 회동 뒤 1대1 회담.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국회가 정상화되는 겁니까? 자, 지금 이제 국회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죠? 추경을 지금 해야 그렇죠.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추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지진 난 거 포항에서 그리고 고성에서 산불 난 거 빨리 재난 피해 복구 예산을 투입하자. 예. 자, 그건 이제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심각하니 경기 부양하는 예산을 쓰자. 예. 자, 여기에서 저는 첫 번째는 동의하는데요. 두 번째 부분, 경기 하강 때문에 추경 예산 빨리 투입해야 된다. 그거는 절대 안 맞는 말입니다. 지금 경기 하강 국면에서 추경에 몇 조 넣어서 경기 하강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 전환을 우리 국회에서 이뤄내야 되거든요. 예. 자, 이 문제를 우리 국회가 열고 국회에서 서로 잘 논의가 안 되면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해서 물꼬를 정말 틀어야 되는 건지 예산 투입해서 경기 하강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건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정말 이 상황이 특히나 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 대로 지난 4월 달 정말 초유의 경상 수지 적자 이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뭔가 물꼬를 대통령께서 열어주시는 예, 그러니까 게 좋지 않겠나 김용태 싶습니다. 의원께서는 반복해서 지금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예. 경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당도 사실 좀 진정성을 보이려면 패스트트랙 철회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만 합의를 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참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한번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하고 만나서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만나는 데 있어서 형식 때문에 지금 말싸움하고 있는데 네. 정말 이제 급하다면 이 형식을 다 넘어서서 자 패스트트랙 철회가 어떻게 가능할지 다음에 이 추경도 재난 복구에 대한 예산하고 그냥 경기 하강을 막는 네. 예산하고 과연 분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예. 이런 것들 논의해봐야 되지 아니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논의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먼저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꼭 국회 정상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협치 체계를 좀 해나가자, 복원하자 이제 이런 두 가지 취지거든요. 근데 만나는데 자꾸 조건을 거는데 대통령에 대한 조건이라면 그거는 대통령께서도 수용 의사가 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께서 북한 식량 지원만이라면 안 만나겠다 그러는데 그건 의제 조절을 하면 되거든요. 그럴 의사도 비쳤고요. 예. 그런데 3당 원내대표 이쯤 나오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다른 당하고 같이 만날 때는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야당도 여당 내지는 다른 환경에 의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하는 지렛대가 있는 거예요. 타이밍도 있고. 그래서 만나자 그럴 때 자꾸 조건 걸지 말고 만나면 국회를 복귀할 명분도 되고 야당이라는 게 맨날 반대만 할 겁니까? 이후에 또 집권하기 위해서 또 총선에서 국민적 선택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수권 능력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장외투쟁을 했고 국회가 공전이 됐는데 대통령께서 만나자 그리고 몇 번 입장을 바꿔서 수용을 했으면 다른 조건 걸지 말고 만나서 야당이 이후에 이 행보를 하는데 이제 어려운 점들을 이번에 해결하는 계기로도 작동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갖다 붙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어느 지점에서 이 접점을 찾을지 국민들은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게 지금 또 하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지금 막말 때문인데요. 먼저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다이 면죄부라 할 수준의 자유한국당의 손방망이 징계 덕에 제대로 고무되어서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기고만장한 꼴입니다.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는 돌을 맞을 일이 있다면 제가 다 감당하겠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잘못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참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예. 이 한성교 사무총장의 걸레질 발언 이후에 지금 민주당 원내 대변인들께서는 아예 땅바닥 브리핑도 어제 하셨더라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4월 달에요. 어디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 대변인 운운한 이제 발언이 나온 후인데요. 예. 야당 자유한국당은 막말의 주류화를 경계해야 된다는 제가 이제 이 진심 어린 좀 충고 비슷하게 했는데 막말의 주류화를 그렇습니다. 경계한다. 저희도 한때는 대안 없는 어떤 진보적 주장이나 개혁적 주장들이 책임도 못 지고 주장으로 끝나면서 국민들을 불편케 하거나 당이 또 분열되는 그런 경우가 과거 경험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적인 입장, 태극기 부대들이 주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집회도 가고 여과 없이 그래도 수용이 되고 뭐 이런 게 전당대회 때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태블릿 PC 조작이라고 보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문제 있다고 보느냐. 그러니까 전당대회 대표 나오신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후보들이 있어요. 막말도요, 강하게 무언가 여당을 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컨텐츠가 없고 수권 능력이 없고 이러면 정책적으로 때리는 것보다 말로 때리는 게 훨씬 더 뉴스가 되고 임팩트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비겁하게 되거나 혹은 또 이렇게 좀 제껴지게 되거나 예.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을 또 갖게 돼요. 그리고 또 내년에 총선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부고 말고는 언론에 나오는 게 좋다는 게 정치권의 속성이었는데요. 이래서 자꾸 뉴스를 만들고 그리고 징계도 솜방망이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주류화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수구적이고 그다음에 극우 편향적이고 이런 정당으로 가는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매우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어제 한성교 그 사무총장의 발언 이후에 김용태 의원께서는 예전에 기자들에게 1인용 그 깔개 나눠주셨다면서요. 이런 일화가 또 떠돌면서 곤란하시기도 하고 또 그러셨을 것도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아까 그래픽으로 한국당에서 나온 올해 들어서만 발언을 쭉 정리했는데 다 정리가 한판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막말의 주류화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당혹스럽고 예. 뭐 다른 건 몰라도 국민에게 불편함을 드렸다는 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이 정치 세계에서 분명한 거는 네. 정치인의 발언은 그 진위와 상관없이 본뜻과 상관없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참 이 점을 우리가 때때로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매우 엄정한 지금 예. 순간에 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여튼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국정 방향이 계속 가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 여당하고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싸우고 비판하면서 국민들에게 이 내용들을 알려 나가야 하는 이런 지금 엄중한 사태인데 이런 일들이 나오면서 참 저희로서도 괴롭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도 3, 4 이런 정말 말 한마디 하려고 예. 하면 세 예. 번을 생각하라. 저는 이 말이 지금 우리 당의 가장 뼈저리게 각인되어야 할 일이라고 예. 생각하고요. 황교안 대표 뭐 어제 오늘 사이에도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당에서는 지금 공천 심사랑 앞으로 연기하겠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또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야당 입단속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동시에 하고 있어서 이게 어느 게 주류 의견입니까? 한국당 내에서? 뭐 일단 우리 당대표께서 분명한 의지를 밝히셨고 예. 지금 이제 우리 당내 정치 혁신, 즉 정치 혁신이라는 게 향후 내년에 있을 이제 공천에서 이 공천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그런 네. 이제 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위원장을 맡고 계신 신상진 의원께서도 이 공천 연계의 가능성을 이제 밝혔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우리 당으로서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고 갈 길은 너무나 먼데 이런 일로 국민들 불편해하고 국민한테 지탄받으면 정말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각자 구성원들 황교안 대표의 3, 4 일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신상진 위원장의 공천 연계에 대한 이 경고 분명히 새기면서 발언들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좀 어렵다고 봐요. 통제가 어렵다. 예. 우선은 이제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이 장애투쟁하고 또 이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이 강도들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정치라는 것이 언어로 또 이제 태도로 국민들께 자기의 생각과 정책 철학을 내놓고 판단을 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방향이 그렇게 잡혀 있으니 말로 국민들한테 부각할 수밖에 없고 또 지지자를 향한 언어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이거는 통제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 막말은 실언이 있고요. 설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한선교 의원이 쭉 하는 막말은 그 양반의 생각이 튀어나와서 계속 설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렇습니다. 것은 그러나 생각의 5.18 반영이다. 예. 차명전 의원의 세월호 발언 이거는 작정하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의도된 막말이고 현안은 정치적 현안 내지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 현안을 때리면서 의도된 막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사실 어려운 거는 자신의 인식 편향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황교안 대표도 막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이라고 얘기하고 또 피를 흘린다. 우리가 지금 여당이 하는 것을 도끼날로 몇 번을 비교를 하시고 본인은 피를 토하고 죽을 까고 이런 이제 살벌한 언어 절제 없이 그렇게 대표가 구사를 하니까
형식과 이 성격은 다르지만 차명진 예. 의원의 막말, 한선교 의원의 설화 이거하고 제가 보기에는 더 무서운 가닥을 당대표가 그렇게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뭐 그 점에 의도가 대해서는- 있다. 그 점에 통제가 대해서는 어렵다. 제가 예.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여러 가지 그 언수들이 있었던 거는 뭐 당연히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최재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매우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 자, 우리의 인식 편향의 문제라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 큰일 났다. 왜 정부는 이 경제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꿈쩍도 하지 않거든요. 자, 최저임금 문제. 정말 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하라. 얘기를 해도 전혀 이게 통하지가 않거든요. 예. 오히려 나온다는 게 내년에 오히려 그냥 예산으로 이 최저임금 때문에 무너진 자영업자들 예산으로 보태주겠다. 예.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벌어지면 아마 이런 뭐 우리 자유한국당의 실언들이 단순하게 그냥 말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 내용에도 부딪혀 나가면서 예. 우리가 좀 고쳐지지 않을까.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린 건 저희 당이 국민을 불편하게 했다는 그 말들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고 예. 우리 당에서 그걸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하겠다 그런 뭐 각오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막말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칼을 빼들었고요. 앞으로 정말 그동안의 막말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처를 하시는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당으로 한번 가보죠.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어제부터죠. 장관들을 다 이제 릴레이로 불러서 오찬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전체 장관을 다 릴레이로 만난 적이 과거도 있었습니다. 뭐 그렇죠. 예. 뭐냐면 그거를 이제 수시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집권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정부를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제 하에서는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해서 권력을 담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 1인의 집권이 아니고 정당의 집권이고 국민들이 그것을 판단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당의 대표, 정당의 정책위 의장,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정부를 만나고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이 안 보인다고 비판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면 여당은 국민을 책임지고 민생을 책임지고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이 지적대로 청와대나 정부하고 의견이 똑같을 수가 없기 예. 때문에 장관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여당으로서의 정치적 행위, 또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한 행위로 봐야 될 아주 상식적인 것을 예. 논쟁화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이례적인 거예요. 뭐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해주셨고 예.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둬서 그런지 이 모임을 바라보는 뭐 야당의 시선에서 좀 불편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 최재성 의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네. 원래 집권했을 때는 당연히 당정회의를 하지요. 그래도 정책 조정을 하고 아까 우리 여기 시작할 때도 그 정부의 조세 정책을 당의 정책위 의장이 예. 발표하는 거, 자 좋습니다. 뭐 그거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매우 상식적인 일이죠. 근데 요새 근래 이해찬 대표가 보여주는 장관들 회동하는 방식은 정말로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군기잡기, 내년 총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테니까 장관들, 정무들 잘 따라오라 라고 하는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제가 뭔가 좀 내용 당권 자체를 선거로 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근데 저런 것들을 예. 장관들을 몇 주씩 짜가지고 예. 저렇게 불러서 언론에 공개해가면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니죠.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정말 예. 이해찬 대표가 네. 지금 해야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드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자, 4월 경상 이 수지 적자 기록적으로 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관계 장관들 모이고 우리 당에서도 당대표 말고 뭐 원내대표 정책위장 다 모여서 논의해보자.
이런 형식으로 만나서 논의하고 뭐 그런 끝에 식사하실 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점이 좀 불편하게 네. 보인다 이런 뭐 예.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광폭 행보를 하고 있어서 야당에서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좀 불편한 시각이 나오는 것도 같은데 이게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이런 반응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총선 예. 군기는 저렇게 내놓고 잡질 않죠. 아, 군기는 내놓고 잡는 게 그렇죠. 아니라. 누가 언론에 공개하면서 군기 예. 잡기래.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 넘어서 대선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가 이제 종종 발표가 되는데요. 어제도 발표가 한 군데서 있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차 범위 내에서 늘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자,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는 차기 대권 구도 차현주 앵커의 앵커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가 발표됐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인데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4%로 1위, 이낙연 총리는 20.8%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0.1%로 그 뒤를 이었고요. 최근 정계 복귀설을 일축한 유시민 이사장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다음 대선에서 총리 출신 대통령은 안 나온다고 전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총리는 늘 대통령이 가려서 2인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개 개성 있는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 총리 출신 대통령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예. 이낙연 총리가 좀 서운해하시겠는데? 황교안 총리가 더 기분 나쁘겠죠. 박 의원은 또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진보 측 경쟁자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서 선전하고 있는 거라고 평가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도 앞서 민주당 내 대권 잠룡이 10명 정도라면서 다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보수도 숨겨진 선수가 많다면서 보수 주자들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는데요. 이어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인기가 괜찮다고 가정한다면 숫자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 한 10여 명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사람은 괜찮은데야라고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분 있으십니까? 저는 뭐 다 괜찮다고 봐요. 나는 불펜으로 물러나겠습니다. 출연 투수가 잘하면 불펜 투수가 등장할 일이 없죠. 출연 투수가 못하면 이제 불펜에서 또 찾아야 되겠죠. 지금 그 불펜에 많죠. 많아요. 실질 좀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 그 공개되지 않은 인물도 있고. 알겠습니다. 홍카레오에서 나온 발언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1, 2위가 지금 차기 대권 흐름 여론조사,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1, 2위가 총리 출신인데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은 될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걸 들으셨습니다. 이유는 개성 있는 정치 활동을 못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 이제 총리 출신이 비정치인 출신일 경우에는 박지원 대표의 말씀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학자 출신이거나 관료 출신이면. 그래서 그런데 이제 황교안 총리는 그냥 총리거든요. 네. 공무원 하시고 검사하시다가 총리인데 이낙연 총리의 경우에는 사선을 했고 또 도지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늘 아래만 있었던 존재하고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서 박지원 대표가 그것을 이 구분을 잘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소위 예. 말해서 이제 그냥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는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좀 달리 볼 시각이 있다. 자기의 정치를 예. 했던 거죠. 독립적 예. 정치. 지금 홍준표 의원 얘기 들어보면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보수도 뭐 숨겨진 후보가 많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지금 현역에서 잘하면 불편해서 나올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좀 들으지 않으셨습니까? 관련해서 뭐 요즘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슬슬 기지개를 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에서 발빼기 쉽겠냐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김병준 위원장이 작년 7월 자유한국당에 오기로 결심했던 것. 네. 저는 뭐 그게 이제 정치의 시작이고요. 그 정치를 시작하셨으니까 발빼기가 쉽지 않겠지 예. 않느냐. 그 말씀 당연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김병준 위원장께서는 그 비대위원장 물러나시고 몇 개월 외국에서 이제 본인과 대한민국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죠. 당에서 필요하다면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에는 뭐 변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사실은 거의 뭐 3년 남았는데도 이제 대선 후보들에 대한 레이스를 사실은 언론에서 지금 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완전히 이제 경마 레이스인데요. 제가 기억하는 바 대세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갔던 거는 제 기억에는 박근혜 당시 대표 말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표는 2007년도에는 실패했었죠. 그러니까 이명박이라는 새로운 다크호스한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권 후보 레이스보다 더 중요한 건 2022년도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국민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지금 담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언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오늘 두 분 모시고 꽉 막힌 전국 해법부터 뭐 차기 대선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